집합 심화 개념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6가지 테마로 이제 개념 심화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요런 기호를 사용해요. 그리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원소가 이런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라면 포함된다, 속한다 라고 하고 포함되지 않으면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A라는 집합이 B집합에 속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럼 부분집합 관계는 자, 참고로 정리를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자, 그리고 부분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집합에도 들어있는 원소다. 그랬을 때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해요. 자, 마찬가지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짝대기 하나를 더 긋고 자, 그 다음에 완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집합이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A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하나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5개. 그리고 요거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겠다 이런 거니까 이 A라는 집합 안에 이러한 모양의 원소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한 모양의 원소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참이고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로 봤어요. 그러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공집합은 어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참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본 건데 요런 집합이라는 거는 A집합에 1이랑 2를 이 원소를 가지고 와서 만든 집합이잖아요. 그런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짝대기 3개라는 거는 이 전체를 원소로 봤다는 건데 이러한 통째로 이러한 모양의 원소가 A집합에 들어있냐? 여기 들어있네요. 이런 모양의 원소가.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 자, 요거는 3이라는 원소가 A에 들어있냐? 3이라는 원소가 A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요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겠다 이건데 이런 집합은 A집합의 원소 중에서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와서 만든 집합이니까 그런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요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겠다 이런 건데 1, 2, 3이라는 집합은 A집합의 1, 2, 3, 요 세 원소를 가지고 와서 만든 집합이잖아요. 그런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요것도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로 보겠다 이런 건데 요러한 통째로 이런 모양의 원소가 들어있냐? 지금 없네요. 그런 모양의 원소는 없네요. 자, 그래서 얘는 거짓. 그 다음에 서로소는 A와 B의 A집합과 B집합에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두 A집합과 B집합은 서로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집합, B집합,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소가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집합을 반으로 갈라서 뭐 굳이 반은 아니어도 되지만 A집합, B집합 이런 식으로 A, B랑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이 되는 이런 관계도 서로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서로소는 어쨌든 이런 관계인데 그거를 표현하는 필요 충분 조건 5가지가 있어요. 자, 그 5가지가 일단은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도 없다. 빵개다. 그리고 A집합에서 B집합을 빼면 A집합이다. 그러니까
B는 A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설령 A가 A에서 B를 뺐다고 해도 그대로 A가 남아있다는 거는 원래 교집합이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B에서 A를 빼도 B다. B가 A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A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A, B가 이렇게 된다면 B의 여집합은 요거예요. 자, B의 여집합 안에 A집합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포함 관계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B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5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B 안에 A집합이 속해 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똑같은 표현 9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같이 외웠죠. 자, 하나, 둘, 셋, 세 덩어리로 크게 외웠는데 첫 번째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가지고 이제 관계식을 만든 거죠. 일단 A 교집합 B는 교집합은 A가 되고 합집합은 B가 되고 그러면 합집합에서 뭐를 빼야 공집합이 되는 거죠? 합집합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A에서 뭐를 빼면 공집합이 되죠? A 교집합 B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둘의 순서가 바뀌면 예이면 예이다는 참이지만 이 둘의 순서가 바뀌면 예이면 예이다는 참은 아니에요. 항상 참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집합에서 B를 빼야 공집합이다. 이런 표현은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차집합과 관련된 거예요.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그러면 이 차집합은 교여로 바꾸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바꿔 하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집합.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오면 이게 무슨 관계지? 라고 당황하기 쉬운데 요거를 바꿔 하면 이런 관계가 되고 그럼 교여가 보이니까 A에서 B 빼면 공집합이구나. 요거는 바로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요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 관계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요거를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명제까지 배웠으니까 명제로 증명을 해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이 A는 조건 A의 진리집합이었어요. 그리고 요 B는 조건 B의 진리집합이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A이면 B이다. 얘가 참이었던 거죠. 그러면 A이면 B이다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인 not B이면 not A다. 요것도 참이고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 B의 여집합 얘의 진리집합 A 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명제까지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도 돼요. 어쨌건 외우는 방법은 크로스 하면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것도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런 거 다 우리 9가지를 외웠어요. 9가지를 쭈르륵 외우기 힘드니까 덩어리 이런 식으로 외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1초 만에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런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랑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자, 그리고 요거를 그냥 라지 A집합이라고 할게요. 요것도 라지 B집합이라고 할게요. A집합과 B집합을 합했더니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A가 하나라도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절대로 공집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개를 합해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얘도 공집합. 그러면
Q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교여가 보이네요. P 차집합, Q가 공집합. 아, 그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고. 자, 두 번째, 얘가 공집합이라는 뜻은 Q, 교, P, 여가 공집합. 또 교여가 보이네요. 그럼 Q 차집합, P는 공집합. 그럼 Q는 P의 부분집합. 아, 그러면 이 말은 자, 요 뜻은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그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P랑 Q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P의 여집합도 Q의 부분집합을 내가 알기로는 P랑 P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인데 그 P도 Q에 속하고 P의 여집합도 Q에 속하려면 Q가 전체 집합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네 가지 표현 모든과 어떤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봐요. 어떤 X라는 원소가 A 집합에 속하면 그 모든 X가 B에도 속한대요. 그 모든 X, 요런 X, 요런 X, 요런 X, 요런 X 모두 B에 속한대요. 아, 그러면 요렇게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자, 근데 어떤 X가 A에 속하면 그 X는 B에 속하지 않는다. A에 속하는데 B에 속하지 않는 그런 어떤 원소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A 집합에 속한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걔는 B에 속하지 않아요. 만약에 요런 부분에 있는 X라면 A 집합에는 속하지만 B 집합에는 속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A랑 B가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x가 A의 부분집합이면 모든 x가 A의 원소이면 자, A의 원소 이런 모든 게 B의 원소면 안 된대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게 B의 원소면 안 된대요. 그러면 B는 이렇게 있어야 됐죠. 아, 그래서 이 말은 A와 B는 서로소다. 그럼 서로소 관계는 아까도 했다시피 A, B 요렇게 합해서 전체 집합이 되는 그런 서로소일 수도 있고 A, B 요렇게 되는 서로소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모든 X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이런 모든 X는 이런 X, 이런 X, 이런 X, 이런 모든 X는 요런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다. 그러면 여기 P, Q, R 어쨌든 P, Q, R의 합집합이 지금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P, Q, R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에 있는 X는 P, Q, R의 합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가 모두 들어가야 되니까 이 합집합을 확대해서 이게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P 합집합, Q 합집합, R이 전체 집합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표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 헷갈리는 거. 자, 요거는 한쪽에만 여집합이 붙어 있고, 얘는 두 쪽 다 여집합이 붙어 있고, 얘도 한쪽에만 여집합이 붙어 있는데, 얘랑 차이는 오른쪽 집합에 여집합, 얘는 왼쪽 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첫 번째는 A랑 B랑 서로소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의 이런 표현과 필요 충분 조건은 A 집합, B 집합,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다. 이런 뜻인데, 자, 일단 우리는 앞에서 서로소 할 때 요거를 증명을 했었어요. 자, 증명을 했었어요. 한쪽, 오른쪽 집합에만 여집합이 붙었을 때 그거는 서로소다. 그리고 요것도 했었어요. 양쪽 다 여집합이 붙어 있는 거는 크로스해서 A, B 부분집합 이런 관계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앞에서 했었었고 요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집합, B집합 둘이 합해서 전체 집합, 교집합은 없다. 이런 형태도 돼요. 왜냐하면 B집합, 요게 A의 여집합은 이거죠.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서로 같은 집합도 B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성립하니까. 물론 이런 경우도 되지만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고 교집합이 굳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도 얘는 성립을 해요. 왜 그러냐면 A의 여집합은 지금 요거예요. A의 여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지금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랑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든 A랑 B랑 합하면 전체 집합은 된다. 그래서 요 표현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의 벤 다이어그램이 번뜩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그려요. B집합 안에 A 여집합이 있다.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전체 집합이 바깥에 있으면 지금 A의 여집합은 A의 어, 자, 그러면 A집합은 지금 얘가 A집합이 되는 거죠. A집합. 그리고 B집합은 얘가 B집합이 돼요. 그래서 A랑 B랑 합하면 전체 집합. 어쨌든 성립하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 주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따로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 아는 대로 한번 써봐요. 교환 법칙은 뭐죠?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자, 그리고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결합 법칙은 뭐냐?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와 같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교교 요렇게 해도 성립해요. 자, 분배 법칙은 뭐냐? A 합집합 B 교집합 C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다. 잠깐만, 지금 헷갈리는 게 얘랑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거는 요렇게 결합은 이렇게 결합과도 같다라고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결합은 이렇게 결합과도 같다라는 결합 법칙을 쓰지 않고 이 덩어리를 분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떤 거는 결합으로 가고 어떤 거는 분배로 가냐. 자, 포인트는 얘는 합 또는 연산기호가 똑같을 때 걔는 이렇게 먼저 하나, 저렇게 먼저 하나 똑같다. 그런 결합 법칙이고 얘는 합이고 교예요. 또는 얘는 교이고 합이에요. 이럴 때는 요렇게 먼저 하나, 이렇게 먼저 하나 같은 그런 결합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을 써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를 한 번, 그리고 연결사는 교집합,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분배를 해서 A 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 C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여기가 합이고 교일 때도 합, 합, 아이고, 자, 합교를 했네요. 물론 교이고 합일 때도 합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을 봤어요. 자, 얘는 일단 합이고 교니까 분배로 가야겠네요. 그럼 분배를 해볼게요. 이 덩어리를 한 번, 연결사, 두 번 이렇게 분배를 하면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A 여집합과 A 여집합 합하면 얘는 A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이게 또 뭔 일이야? 이거 교고 합이에요. 그러면 또 분배 법칙을 해요. 그럼 또 얘가 돼요. 돌고 돌아.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러면 결론을 말할게요.
자, 얘는 얘와 똑같고 그거의 결론은 A 여집합이에요. 얘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연산 법칙을 배우면 연산 법칙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쉬울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는 게 더 빨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집합을 그냥 A 여집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B 집합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A 여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A 여집합은 지금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요 부분의 합집합은 지금 A 여집합이잖아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빠르죠. 요거, 그리고 또는 이 표현은 A 여집합과 B 집합을 합집합하면 지금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덩어리는 지금 얘다. 그리고 A 여집합은 얘다. 자, 그래서 요거와 이거의 교집합은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A 여집합이다. 요렇게 해석하면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바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물론 얘가 교일 때도 얘가 합으로 바뀌고 뭐 그렇게 똑같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얘가 3개일 때도 3개 다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보통은 우리가 그 개념서에는 보통 합집합은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뺀다,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 식보다는 교집합은 이런 식을 이용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몇 개가 들어가냐를 이제 풀면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일단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세지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하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세져요. 아, 그러면 거기서 합집합을 빼면 요거 날라가니까 아, 교집합 하나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요런 식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아,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보통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하냐. 자, 이런 문제는, 자, 일단은 이런 문제에 여기에 속한, 이 영역에 속한 원소들을 X개, 이 영역에 속한 원소들의 개수를 Y개, 이 영역에 속한 원소들의 개수를 Z개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는 뭐 K개다 이렇게, 요거는 K개, 이제 K개 개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나오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나오고 C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지금 전체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수학, 과학, 영어, 보충 수업을 모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여기 이 합집합의 여집합은 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0명이니까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전체가 100명인데 5명은 하나도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5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일단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거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의 원소의 개수,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다 더해요. 그러면 이 부분, 자,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자,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세지는 거예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다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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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소의 개수가 더해져요.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더해져요. 그럼 너무 많이 구했잖아요. 합집합을 하려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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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씩만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두 번 더해졌으니까 두 번씩 더해진 이 부분은 한 번씩 빼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한 번씩 빼주고 가운데는 지금 세 번 더해졌으니까 두 번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k 요런 식으로 하면 얘를 이항하면 요 값을 딱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합집합은 A, B, C를 더한 다음에 이 부분은 한 번씩 빼주고 가운데는 두 번 빼준다.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 오히려 또 이번에는 여기 들어있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K 값은 지금 나온 값이에요. 이번에는 오히려 여기 순수한 A만 선택한 원소, 순수한 B, 순수한 C 요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자 한대요. 그래도 똑같은 식을 이용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합집합에서 요거를 빼면 그러면 A, B,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개념서에 나왔는 그거를 변형을 해서 요런 식의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자, 지금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 최대는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만약에 얘가 20개고 얘가 10개면 이 10개가 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경우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하고 저기 가운데가 최대가 되려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A집합이 더 커요. 그럼 A집합, B집합 더 숫자가 작은 거 얘가 20개고 얘가 10개면 숫자가 작은 원소의 개수가 더 작은 집합이 쏙 안에 들어오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때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 그리고 최소가 될 때는 얘가 분리가 될 때예요.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되면 교집합이 0으로 최소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전체가 100명인데 얘가 뭐 80명이고 얘가 70명이다. 이러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몇 명은 겹쳐져야지 여기 여집합이 0명이라고 하더라도 겹쳐져야지 일단 100명을 넘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소인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 최대한 A랑 B를 최대한 잡고 늘렸을 때 여기 최소 그때가 여기가 최소가 될 거예요. 자, 이건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의 최대 최소는 어떤 관계냐? 일단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 합집합은 최소가 돼요. 그러면 합집합이 최소가 될 때 합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최대가 돼요. 자,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 합집합은 최대가 돼요. 이렇게 합집합은 최대가 돼요.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 합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최소가 돼요. 이렇게 최대 최소가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 B, C 집합이 3개일 땐 어떻게 하냐? 일단 3개의 공통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최대가 될 때, 여기가 최대가 될 때, 이렇게는 최소가 돼요. 요렇게는 최소가 돼요. 그리고 다시 A, B, C의 합집합은 다시 최대가 되고, 그때 합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최소가 돼요.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이 개념이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거와 유사한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5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A집합의 원소는 2, 4, 5고, B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6, 7. 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하면 X바 X는 7 이하의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미지의 집합 X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집합의 개수, 이런 집합은 몇 개가 만들어지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미지의 집합 X는 요 X를 해석할게요. B의 부분집합이면서 A집합의 원소를 모두 포함한다. 자, 그 말은 B의 부분집합이면서 그러면 1, 2, 3, 4, 5, 6, 7을 원소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A집합의 원소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2, 4,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 X집합 만들 때 1, 3, 6, 7한테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2, 4, 5는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어. 너 넣어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일단 1, 3, 6, 7한테 물어봐요. 나 집합 X 만들 건데 너 나의 집합 원소로 들어올 거야, 말 거야? 그러면 각각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경우의 수가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이 다 2, 2, 2, 2, 2를 4번 곱한다. 2의 4제곱. 이렇게 16개의 집합이 만들어졌어요. 16개의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16개의 집합에다가 2, 4, 5, 2, 4, 5가 잠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나 들어갈 건데 일단 너네 집합 만들고 있어. 집합 16개 만들었어요. 거기에 다 2, 4, 5를 껴내면 집합 X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집합 X의 개수는 2의 4제곱 해서 16개가 만들어져요. 자, 원래 공식은 자, 7개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반드시 들어가는 원소를 뺀다. 2의 7, 마이너스 3. 이렇게 개념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요거를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집합 X를 만들었는데 그 X는 공집합이어서도 안 되고 그 X는 B랑 똑같은 모양이어서도 안 된대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그럼 16개에서 공집합도 하나 빼고 진부분 집합이 돼야 되니까 비집합도 하나 빼야 되고 그럼 14개라고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 거죠. 자, 그래서 2의 7-3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말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자, 1, 3, 6, 7한테 나 집합 X 만들 건데 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물어봐서 16개의 집합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다 안 들어가는 집합이랑 뭐 1만 들어가는 집합이랑 쟤네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집합이랑 이렇게 해서 16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2, 4,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 다 2, 4, 5를 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2, 4, 5를 껴넣어요. 이렇게. 여기다가도 2, 4, 5를 껴넣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집합이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2, 4, 5는 최소한 가지고 있으니까. 공집합은 없지만 1, 3, 6, 7, 2, 4, 5. B랑 같은 집합은 있다. 그래서 16에서 하나를 빼서 15개가 된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문제면 집합 X는 16개지만 요렇게까지가 문제가 나오면 집합은 15개가 나온다. 공집합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1을 빼는 건 아니고 비집합이랑 같은 그런 집합 하나를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x라는 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렇구나. 근데 이 x라는 집합은 A집합이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은 A집합의 원소들을 x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x가 만약에 2를 가지고 있으면 A랑 x는 교집합이 2가 되잖아요. 아, 그 말은 지금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6, 7, 5, 6, 7 가지고 이제 집합을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 건데 A랑 공통된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2, 4, 5를 제외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나 집합 X를 만들 때 1, 3, 6, 7한테만 물어보고 집합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2의 4제곱 해서 16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도 2에 7 반드시 들어가는 원소 3개 요렇게 빼서 2의 4제곱이 됐단 말이에요. 요 아래 문제는 2의 7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원소를 빼서 2의 4제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랑 결론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를 하면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말고 자, 일단은 2의 4제곱해서 16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16개냐면 일단 얘네들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 4, 5한테 잠깐 기다려,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 나 1, 3, 6, 7로 집합 만든 다음에 너네들 끼워줄게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2, 4, 5는 너 무슨 짓 해도 안 들여보내니까 너는 집에 가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보냈어. 얘네는 집에 보내고 나머지 1, 3, 6, 7한테 물어봐서 집합을 쟤네 4명이 다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1만 들어간대요. 3만 들어간대요. 쭈루루룩 해서 1, 3, 6, 7이 다 들어간대요. 이렇게 해서 16개 집합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2, 4, 5한테 너 들어갈, 아니 2, 4, 5는 이미 집에 보냈어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16개가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집합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만족하면서 x가 공집합이면 안 된다 그러면 16개에서 공집합 하나 빼서 15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x가 b랑 같은 모양이어도 안 된다? b랑 같은 모양은 없잖아요, 지금. 없을 수밖에 없죠. x집합은 이미 2, 4, 5가 없으니까. b랑 같은 집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나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그 x는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이번에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면 x라는 애는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A집합과 교집합의 원소가 2가 되는 거죠. X가 2, 4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2, 5를 가지고 있어도 4, 5를 가지고 있어도 2, 4, 5를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5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골치가 아파요. 자, 근데 어느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X가 2도 없고 4도 없고 5도 없고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거잖아요. 2는 가지고 있고 4, 5 없어도 되고 2랑 5는 가지고 있고 4는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세기가 힘드니까 전체 중에서 안 되는 경우만 빼자고요. 안 되는 경우만. 그러면 일단 X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2의 7제곱 128가지의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만 안 된다고요? 2, 4, 5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만 안 된다고요. 2, 4, 5를 제거했어. 2, 4, 5를 제거하고 만든 집합은 2의 4제곱해서 16개가 되죠. 자, 그거를 제외한 것만 안 된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128에서 16을 빼면 112개의 집합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이러면서 이러기까지 해야 된대요. 그 x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b랑 같은 모양이어도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공집합은 공집합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공집합 있었잖아요. 2, 4, 5를 제거하고 만든 집합에는 1, 3, 6, 7만 가지고 만든 집합은 16개인데 그 16개는 공집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미 공집합을 여기서 뺀 거예요. 그래서 더 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x가 b집합이랑 같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부분집합 2, 4, 5를 제거하고 만든 부분집합 을 뺐다 그랬으니까 이 전체에서 얘가 2, 4, 5를 제거하고 만든 부분집합이 만약에 공집합이에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얘네가 다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전체는 2의 7제곱이, 그 전체는 지금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랑 같은 모양의 집합은 여기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얘네들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가지고 있고 얘네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B랑 같은 모양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12개에서 B랑 같은 모양인 하나를 빼면 111개 집합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대칭 차집합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